눈의 여왕 네 번째 이야기. 왕자와 공주. 게르다는 어쩔 수 없이 또 쉬어야 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게르다 앞 하얀 눈 위로 총총 다가왔다. 까마귀는 아주 오랫동안 게르다를 지켜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정말 멋진 까마귀 날이야. 까마귀는 이보다 더 멋지게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왠지 소녀가 측은했다. 그래서 이 드넓은 세상에서 혼자서 어디로 그렇게 가고 있냐고 물었다. 게르다는 혼자서라는 말을 듣고 까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그리고 까마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그러고는 카이를 못 봤냐고 물어봤다. 까마귀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고는 말했다. 어쩌면 봤을 수도? 어쩌면 그럴 수도. 뭐라고? 정말 본 것 같아? 꼬마 소녀가 소리쳐 물었다. 까마귀에게 입맞추며 죽어라 꽉 껴안았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본 게 그 꼬마 카이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는 공주 때문에 널 잊었을 거야. 까마귀가 말했다. 카이가 공주랑 같이 산다는 거야? 게르다가 물었다. 그래, 잘 들어봐. 하지만 내가 너희 언어로 말하는 건 무척 힘들어. 네가 까마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쉽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까마귀가 말했다. 난 까마귀 말 몰라. 우리 할머니는 아시지만 아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진작 배워뒀으면 좋았을걸. 게르다가 말했다. 됐어. 내가 최대한 너한테 말해줄게. 하지만 그게 그다지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까마귀가 말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왕국에 무척 똑똑한 공주가 있어. 그건 당연하지. 공주는 이 세상 신문은 모조리 읽고 다 까먹었어. 그렇게 똑똑해. 얼마 전에 공주는 왕이 되었어. 그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 그래서 공주는 옛 노래를 흥얼거렸어. 왜? 정말 왜? 나는 결혼하면 안 되지? 그건 좋은 생각이야. 공주가 말했지. 공주는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신랑감을 찾는 즉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저 근엄한 표정으로 멀뚱멀뚱 옆에 서 있는 사람 대신 말이야. 그런 사람은 정말 지겹거든. 공주는 북을 쳐서 궁궐의 귀부인을 모두 모이게 했어. 부인들은 공주의 생각을 듣고 모두 기뻐했어. 아, 정말 좋아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인들이 말했어. 정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 다 사실이야. 내게는 궁정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유순한 내 사랑이 있거든. 내 사랑이 전부 다 이야기해줬어. 까마귀가 말했다. 물론 까마귀의 애인은 역시 까마귀였다. 다 끼리끼리 노는 법이니 말이다. 즉각 신문이 발행됐어. 신문에는 하트 모양 테두리에 공주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 용모 단정한 젊은 남자는 누구나 궁정으로 와서 공주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어. 최고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궁정에서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공주가 남편으로 고를 거라고 했지. 그래, 내 말 믿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도 명확한 사실이야. 사람들이 성으로 몰려들었어. 엄청난 인파가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지. 하지만 첫째 날은 물론이고 둘째 날에도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어. 밖에 길거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입담이 좋았어. 하지만 보초들이 은빛실로 수놓은 군복을 입고 지키고선 궁정문에 들어서서 금빛실로 술을 놓은 군복을 입은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계단을 올라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힌 접견실에 도착했을 때는 할 말을 잃었지. 왕좌에 앉은 공주 앞에 섰을 때 공주의 마지막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고작이었어. 공주는 자기 말이나 따라하는 소리는 전혀 듣고 싶지 않았지. 까마귀가 말했다. 접견실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수면제를 잔뜩 마시고 잠이 들기라도 한 것 같았어. 하지만 거리로 나오자마자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 지원자의 줄이 마을 입구에서 궁전까지 길게 이어졌어. 나도 직접 가서 봤어. 사람들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어. 하지만 궁정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미지근한 물 한 잔 주지 않았지. 확실히 똑똑한 지원자 몇몇은 샌드위치를 싸왔어. 하지만 이들은 옆 사람과 나눠 먹지 않았어. 모두 이렇게 생각했지. 저 인간이 배고프게 보이도록 놔둬야 해. 그러면 공주는 저 인간은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 까마귀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 카이는 언제 왔어?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어? 여의 좀 가져. 시간을 좀 갖고 기다려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 셋째 날 어린 사람 하나가 말도 없고 마차도 없이 궁정으로 가감하게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어. 그 아이의 눈은 네 눈처럼 반짝반짝 빛났지. 게다가 긴 머리가 무척 멋졌어. 하지만 옷은 형편없었지. 아, 카이가 맞네. 이제 카이를 찾았네. 게르다가 손뼉을 치며 기뻐하며 말했다. 그 아이는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 까마귀가 게르다에게 말했다. 아니야. 그건 분명 그 아이 썰매였을 거야. 카이는 길을 떠날 때 썰매를 가지고 있었어. 게르다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걸 자세히 보지는 않았거든. 하지만 내 사랑이 말했어. 그 아이가 궁의 문으로 걸어 들어오며 은빛 보초들을 보았을 때, 계단을 올라오며 금빛 보초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고. 그 아이는 고개를 까딱이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계단에 서 있는 거 정말 따분할 것 같네. 나라면 안으로 들어갈 거야. 까마귀가 말했다. 방은 환하게 불을 밝혀두었어. 국무 대신과 고문관들은 맨발로 걸어 다니고 있었어. 앞에 황금 쟁반을 들고서 말이야. 모두를 엄숙하게 하기에 충분했지. 그 아이의 신발에서 소리가 크게 났어. 하지만 그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분명 카이가 틀림없어. 카이가 새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걸 알아. 할머니의 방에서 그 신발이 엄청 찍찍거리는 걸 나도 들었어. 게르다가 말했다. 아, 네네 소리가 났어. 하지만 그 아이는 공주에게 곧장 걸어가며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공주는 물레만큼 커다란 진주 위에 앉아 있었지. 궁의 기부인들과 조수들의 조수들의 조수들, 그리고 신하들과
신하들의 조수들이 그곳에 서 있었어. 문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일수록 그 표정은 더 오만했어. 문지방에 서 있는 시종은 늘 실내화를 신었는데 거드름을 피우는 표정이었어. 까마귀가 말했다. 정말 끔찍했겠다. 그런데 카이는 공주와 결혼했어? 게르다가 크게 소리쳤다. 내가 까마귀가 아니었다면 내가 공주와 결혼했을 거야. 나한테 약혼녀가 있어도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애는 내가 까마귀 언어로 말할 때처럼 아주 유창하게 말을 했대. 내 사랑이 그렇게 말해줬어. 그 아이는 씩씩하고 잘생겼어. 게다가 그 아이는 공주한테 알랑거리려는 게 아니라 공주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어. 그 애는 공주가 마음에 들었고 공주도 그 애가 마음에 들었어. 물론 카이는 정말 그래. 카이는 너무 똑똑해서 분수도 암산으로 할 수 있어. 아, 제발 날 그 성으로 데리고 가줘. 게르다가 말했다. 말이야 쉽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내 사랑과 한번 이야기해 볼게. 내 사랑이 어쩌면 뭔가 방법을 알려줄지도 몰라. 하지만 너처럼 어린 소녀는 절대 성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걸 알아둬야 돼. 까마귀가 말했다. 들어갈 수 있을걸? 카이가 내 소식을 들으면 밖으로 나와 나를 당장 데리고 들어갈 거야. 게르다가 말했다. 저기 저 문 옆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까마귀가 말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날아갔다.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까마귀가 돌아왔다. 내 사랑이 너 칭찬하더라. 이 빵 한 조각 더 주래. 내 사랑이 이걸 부엌에서 찾아냈어. 거기에는 빵이 충분해. 너 배고프겠다. 넌 그 맨발로는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은빛 옷을 입은 보초와 금빛 옷을 입은 군인들이 절대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올 필요는 없어.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내 사랑이 침실로 곧장 통하는 계단을 알아. 그곳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도 알고 있어. 까마귀가 말했다. 이윽고 게르다와 까마귀는 정원으로 들어가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넓은 산책로를 따라 걸어갔다. 궁정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질 때 까마귀는 게르다를 이끌고 살짝 열려있는 뒷문으로 갔다. 게르다의 심장은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마구 뛰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정말 사랑스러운 카이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 틀림없이 카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이의 반짝이는 눈빛과 긴 머리카락을 떠올렸다. 집에서 장미나무 아래에 앉아 웃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렷이 기억이 났다. 카이는 게르다를 보면 정말 반가워할 것이다. 자신을 찾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온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반가워할 것이다. 카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다는 걸 알면 무척 반가울 것이다. 게르다는 두렵기도 기쁘기도 했다. 이제 둘은 계단을 올라갔다. 자그마한 등잔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까마귀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게르다를 보고는 고개를 까딱 움직였다. 게르다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내 약혼자가 당신 이야기 많이 했어. 귀여운 소녀. 네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무척 감동적이야. 저 등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내가 앞장설게. 우리는 곧장 계속해야 해. 그러면 아무하고도 마주치지 않을 거야. 까마귀가 말했다. 누군가 우리들을 따라오는 것 같아. 게르다가 말했다. 뭔가 휙 지나갔다. 벽에 들이온 그림자 같았다.
그림자가 가느다란 다리와 흔들리는 갈기에 말 모양으로 비춰졌다. 거기에는 말에 올라탄 남자와 여자 사냥꾼의 그림자도 있었다. 저건 꿈일 뿐이야. 왕실 주인들한테 사냥을 가자고 데리러 온 거야. 이건 오히려 다행이야. 이건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네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하지만 장담하는데 네가 높은 지위와 권력에 오를 때 너는 고마워하는 마음도 잊지 않을 거야. 궁의 까마귀가 말했다. 쭉쭉.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어. 숲에서 온 까마귀가 말했다. 이제 일행은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장밋빛 넓은 방이었다. 꿈 그림자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게르다는 귀족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계속 화려한 방이 이어져서 게르다는 무척 당혹스러웠다. 마침내 왕실 침실에 이르렀다. 침실 천장은 값비싼 유리 잎사귀가 달린 거대한 종려나무 가지 같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침대 2개가 커다란 황금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침대는 백합 모양이었다. 하얀색 침대에 공주가 누워 있었다. 또 다른 침대는 빨간색이었다. 게르다는 카이를 찾으러 빨간 침대로 뛰어올랐다. 게르다가 진홍색 꽃잎 하나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갈색 목덜미가 보였다. 분명 카이임에 틀림없었다. 게르다는 카이의 이름을 외치며 등잔을 가까이 가져다 댔다. 말에 탄 꿈들이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잠에서 깨 고개를 돌린 사람은 카이가 아니었다. 왕자는 목만 카이를 닮았다. 왕자는 젊고 잘생겼다. 공주가 백합처럼 하얀 자기 침대에서 밖을 내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게르다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 까마귀들이 자신을 위해 해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불쌍한 어린 것 같으니라고. 왕자와 공주가 말했다. 둘은 까마귀들을 칭찬해 주었다.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더욱이 까마귀들은 보상을 받아야 했다. 어디든 마음대로 훨훨 날아가고 싶니? 아니면 궁의 까마귀가 되어 평생 부엌의 음식 찌꺼기를 먹고 싶니? 공주가 물었다. 까마귀 2마리는 고개를 깊이 숙여 부엌을 택했다. 이 둘은 자신들의 미래와 자신들의 늙은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게르다에게 자기 침대에 누우라고 했다. 왕자가 베푸는 최고의 행동이었다. 게르다는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생각했다. 사람들도 동물들도 참 착하구나. 게르다는 눈을 감고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꿈이 모두 다시 날아 돌아왔는데 이들은 천사처럼 보였다. 천사들이 자그마한 썰매를 끌었는데 그 썰매에 카이가 앉아 있었다. 카이가 게르다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저 한낱 꿈에 불과했다. 그래서 꿈에서 깨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게르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크와 벨벳 옷을 입었다. 공주와 왕자는 게르다에게 성에 머물며 멋진 시간을 보내라고 했지만 게르다는 그 대신에 작은 마차 하나, 작은 말 하나, 작은 신발 한 짝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넓은 세상으로 달려나가 카이를 찾겠다고 했다. 공주와 왕자는 신발 한 짝과 토시를 내주었다. 둘은 게르다를 아주 멋지게 입혔다. 게르다가 떠날 준비가 되자 문 앞에는 황금 마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마차에는 왕자와 공실의 왕실 문장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마부와 하인 모두 황금관을 쓰고 있었다. 왕자와 공주는 직접 게르다가 마차에 올라타게 도와주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숲에서 만난 까마귀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음 약 3마일 정도 게르다와 함께 동행해 주었다. 뒤로 돌아앉으면 속이 안 좋았기에 게르다 옆에 앉았다. 궁의 까마귀는 문 옆에 서서 날개를 흔들었다. 그 까마귀는 부엌에서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아파 따라오지 않았다.
마차 안에는 달콤한 과자가 나란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좌석에는 과일과 진저브레드가 한가득 놓여 있었다. 잘 가. 잘 가. 왕자와 공주가 크게 외쳤다. 게르다는 울었다. 까마귀도 처음 몇 마일 동안 울었다. 이윽고 까마귀는 작별 인사를 했다. 정말 슬픈 이별이었다. 까마귀는 나무 위로 날아올라 마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커다란 검은 날개를 흔들었다. 마차는 햇빛 속에서 밝게 빛났다. 5번째 이야기, 산적의 딸. 마차는 불타는 횃불처럼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다. 이 때문에 몇몇 산적들 눈에 확 띄었다. 산적들은 잠자코 있을 수 없었다. 금이다! 금이다! 산적들은 소리쳤다. 그러고는 앞으로 내달려 말을 붙잡고 마부와 하인을 죽이고 어린 게르다를 마차에서 끌어냈다. 정말 포동포동한 게 아주 예쁘네. 나무 열매를 아주 잘 먹어 살을 찌웠나 봐. 통통한 양 한 마리쯤 되겠어. 아주 맛있는 한 끼가 될 것 같은데? 나이 든 여자 산적이 소리쳤다. 이 산적 얼굴에는 거친 수염이 길게 나고 눈썹이 덤불처럼 무성했다. 산적은 이렇게 말하고는 무시무시하게 번쩍거리는 칼을 꺼냈다. 아야! 문득 산적이 꽥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산적의 딸이 귀를 물어뜯었다. 딸은 산적의 등에 엎여 있었는데 사납고 제멋대로 굴었다. 이 짐승 같은 녀석! 산적이 소리쳤다. 그 바람에 게르다에게 칼을 휘두르지 못했다. 나 쟤랑 놀 거야. 저 아이가 나한테 입고 있는 저 옷하고 토시를 줄 거야. 내 침대에서 나랑 함께 잘래. 산적딸이 말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깨물었다. 산적은 너무 아파 펄쩍펄쩍 뛰었다. 다른 산적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꼬마를 얻고 춤추는 저 꼴 좀 봐. 난 마차에 탈 거야. 산적딸이 마차에 올라탔다. 이 딸은 제멋대로인데다 고집이 엄청 셌다. 산적딸과 게르다는 마차에 타서 나무와 돌이 깔린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 숲 깊숙이 들어갔다. 산적딸의 키는 게르다 정도였지만 힘이 훨씬 세고 어깨가 떡 벌어졌다. 갈색 피부에 눈은 칠흑처럼 까맸는데 표정은 퍽 우울해 보였다. 산적딸이 게르다를 껴안고 말했다. 내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너 공주니? 아니야. 게르다가 말했다. 게르다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줬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스러운 카이를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말해줬다. 산적딸은 게르다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내가 너한테 화가 나도 사람들이 널 죽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직접 죽일 테니까. 그러고는 게르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의 두 손을 게르다의 부드럽고 따스한 토시에 찔러 넣었다. 마침내 마차가 산적이 사는 성 마당에 멈추었다. 성벽은 아래부터 위까지 쩍쩍 금이가 갈라졌다. 까마귀와 깔가마귀들이 성벽에 뚫린 총구멍 사이로 날아다니고 사람도 잡아먹을 정도로 커다란 개들이 공중에 펄쩍펄쩍 뛰었다. 하지만 짖는 게 금지되었기에 짖지 않았다. 돌이 깔리고 연기 자욱한 낡은 방 한가운데 불이 활활 타올랐다. 그 연기가 천장까지 차오르며 밖으로 나갈 길을 찾았다. 커다란 가마솥에는 스프가 펄펄 끓고 꼬치에 토끼고기가 익어가고 있었다.
너는 오늘 밤 나랑 우리 동물들이랑 같이 잔다. 산적달이 말했다.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둘은 지푸라기가 깔린 구석자리로 갔다. 잠자리 주위로 나뭇가지와 횃대 위에 비둘기가 100마리 정도 모여 있었다. 비둘기들은 잠이 든 것처럼 보였지만 어린 소녀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꿈틀거렸다. 저 비둘기들은 모두 내 거야. 산적달이 말했다. 옆에 있던 비둘기를 붙잡더니 다리 하나를 잡고 흔들어대 마침내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거렸다. 얘한테 입 맞춰. 산적달이 소리치며 새를 게르다의 얼굴에 툭 던졌다. 저 두 녀석은 몹쓸 장난꾸러기들이야. 숲의 장난꾸러기들이지. 저렇게 막아놓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릴 거야. 그러고는 저 높은 곳, 벽에 나무 막대로 막아놓은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내 단짝 친구 배예야. 그러더니 술록의 뿔을 확 잡아당겼다. 술록의 목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구리 목걸이가 걸렸다. 녀석을 잘 감시해야 해. 안 그러면 곧장 달아날 테니까. 매일 밤마다 나는 녀석의 목을 칼날로 간지럽혀. 그러면 녀석이 잔뜩 겁을 집어먹거든. 산적달은 벽의 구멍에서 기다란 칼 하나를 꺼내 술록의 목에 겨누었다. 불쌍한 동물이 발버둥 치자 산적달은 마구 웃으며 게르다를 자기 침대로 끌어당겼다. 자면서 계속 칼을 들고 있을 거야? 게르다가 살짝 겁먹은 표정으로 칼을 바라보며 물었다. 난 언제나 칼을 들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건 그렇고 네가 어린 카이에 대해 아까 나한테 해준 말, 네가 넓은 세상을 방황한 이유에 대해 다시 말해줘. 산적달이 말했다. 게르다는 이야기를 모두 다시 들려줬다. 그러는 사이 야생 비둘기들은 머리 위 새장에서 구구 울어대고 집 비둘기들은 잠이 들었다. 산적달은 한 손으로 게르다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꽉 쥔 채 잠이 들었다. 그러고는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시끄럽게 코를 골았다. 하지만 게르다는 전혀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자신이 살아남을지 죽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산적들은 불가에 앉아 노래하고 마셔댔다. 그리고 나이 든 그 여자 산적은 제주넘기를 했다. 게르다가 보기에는 꽤 끔찍했다. 이윽고 숲 비둘기가 말했다. 구구, 구구, 우리가 카이를 봤어. 하얀 암탉이 그 아이 썰매를 끌었어. 카이는 눈의 여왕의 썰매에 앉아 있었어. 여왕의 썰매는 우리 둥지가 있는 나무 위까지 바짝 스쳐 지나갔어. 눈의 여왕은 어린 것들을 다 날려 죽여버렸어. 우리만 살아남았어. 구구, 구구. 거기서 하는 말, 그게 무슨 말이야? 눈의 여왕은 어디로 갔어? 뭐 아는 거 없어? 게르다가 소리쳐 물었다. 눈의 여왕은 분명 라플란드로 갔을 거야. 거기는 늘 눈하고 얼음으로 덮여 있어. 네 옆에 묶여있는 술록한테 물어보시지 그래? 술록이 게르다한테 말했다. 그래.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땅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 그 드넓고 반짝이는 들판을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지. 눈의 여왕은 거기에 여름 숙소가 있어. 하지만 여왕의 본거지는 북구 근처에 있는 성이야. 스피스베르겐이라고 부르는 섬에 있지. 아, 카이, 사랑스러운 카이.
게르다가 한숨 지었다. 잠자코 누워있어. 안 그러면 칼로 네 배를 푹 찔러버릴 거야. 산적달이 말했다. 아침에 게르다는 숲에 사는 비둘기들이 해준 말을 모두 산적달에게 들려줬다. 산적달은 곰곰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크게 소리쳤다.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그러고는 술록에게 물었다. 라폴란드가 어딘지 알아? 술록이 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나보다 잘 아는 술록이 누가 있을까? 난 그곳에서 태어났어.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어. 눈밭을 가로질러 달렸지. 잘 들어. 너도 알다시피 남자들이 다 갔어. 우리 엄마는 아직 이곳에 있어. 엄마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엄마는 저 커다란 병을 다 마셔버릴걸? 그러고는 보통 낮잠을 늘어지게 자지. 엄마가 잠이 들자마자 내가 너한테 친절을 베풀어 줄게. 산적달이 게르다한테 말했다. 그러고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나 달려가 자기 엄마의 목을 감싸고 엄마의 까칠까칠한 수염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잘 잤어? 우리 사랑스러운 염소 아줌마. 산적달의 엄마는 소녀의 코를 잡고 시뻘개질 때까지 비틀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순수한 사랑의 표시였다. 엄마가 병을 비우고 잠에 골아 떨어지자마자 산적달은 술록에게 달려가 말했다. 널 여기 계속 가둬두고 이 날카로운 칼로 널 간지럽히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하면 넌 엄청 좋아하지?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밧줄을 풀어 밖으로 빼내줄게. 그러면 라플란드로 돌아갈 수 있어. 이 아이의 소꿉친구가 있다는 눈의 여왕의 성까지 이 애를 데리고 가야 해. 이 애가 나한테 한 말을 너도 분명 들어서 알지? 이 애가 엄청 큰 소리로 말해서 너도 엿듣고 있었으니까. 술록은 허공으로 뛰어갈 생각에 무척 기뻤다. 산적달은 게르다를 술록 등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힌 다음 작은 쿠션 하나를 주기까지 했다. 아직 안 끝났어. 여기 거지 같은 털신발 받아. 거기는 엄청 추울 테니까 토시는 내가 가질게. 왜냐하면 너무 예쁘거든. 하지만 네 손가락이 동상에 걸리면 안 되겠지? 이거 우리 엄마 장갑이야. 내 팔꿈치까지 올라갈 거야. 이거 껴. 이제 네 손이 우리 못생긴 엄마의 큼지막한 손처럼 보이네? 게르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징징 우는 거 못 봐주겠네. 이제 행복해 보여야지. 여기 빵 2조각이랑 햄 받아. 이거면 굶어 죽지는 않을걸? 산적달이 말했다. 빵과 햄을 술록의 등에 묶고는 산적달은 문을 열고 커다란 개들을 모두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칼로 술록을 묶은 밧줄을 툭 끊고는 술록에게 말했다. 이제 달려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잘 돌봐야 해. 게르다는 커다란 장갑 낀 손을 산적달에게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윽고 술록이 펄쩍 뛰어갔다. 나무와 자갈 위로 드넓은 숲을 가로지르며 숲지를 넘어 평원을 힘껏 달렸다. 늑대가 지저대고 갈까마귀가 오로댔다. 하늘이 이리저리 환하게 빛났다. 누군가 훌쩍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내 친구 오로라야. 저 아름다운 빛 좀 봐. 술록이 말했다. 그러고는 밤이고 낮이고
더 빨리 달려갔다. 빵과 햄을 다 먹었다. 이제 드디어 라플란드에 도착했다. 6번째 이야기. 라프족 여인과 핀족 여인. 술록은 작은 오두막 앞에 멈췄다. 그곳은 대충 지은 허름한 집이었다. 지붕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고 문은 너무 낮아서 식구들은 납작 엎드려 기어서 들어가야 했다. 집에는 늙은 라프족 여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 여인은 고래기름 등잔에 생선을 굽고 있었다. 술록은 그 여인에게 게르다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다. 하지만 그 전에 자기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이야기부터 들려줬다. 게다가 게르다는 너무 추워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아, 이 불쌍한 것 같은 이라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어. 아, 핀마크로 가려면 몇백 마일은 더 가야 해. 거기에서 눈의 여왕이 휴가를 보내며 매일 밤마다 파란색 불꽃을 불태우고 있지. 내가 말린 대구 위에 정가를 적어줄게. 내겐 종이가 없거든. 그 정가를 저기 위쪽에 사는 핀족 여인에게 가지고 가. 그 여인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내게 알려줄 수 있을 거야. 라프족 여인이 말했다. 게르다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요기를 하고 나자 라프족 여인은 말린 대구에 몇 자 적고 잘 가지고 가라고 당부했다. 그러고는 게르다를 다시 술록의 등에 단단히 묶어주었다. 술록은 다시 달렸다. 밤새도록 하늘은 탁탁 슉슉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오로라를 선사했다. 마침내 핀마크에 도착해 핀족 여인의 집 굴뚝을 두드렸다. 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집은 무척 뜨거웠다. 그래서 핀족 여인은 거의 벌거벗은 채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몸집이 작고 더러운 그 여자는 곧장 게르다가 장갑과 신발과 옷을 벗도록 도와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서 버티기 힘들었다. 그러고 나서 여자는 술록의 머리 위에 얼음 조각 하나를 올려놓고는 대구에 적힌 글을 읽었다. 그걸 3번 읽고 외운 다음에 대구를 수프 냄비에 넣었다. 대구는 먹을만 했다. 여자는 뭐든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다. 술록은 그 여자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어린 게르다 이야기를 했다. 핀족 여인은 알았다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록이 말했다. 당신은 엄청 현명한 분이군요. 당신이 모카실로 세상의 바람을 모조리 묶을 수 있다는 걸 난 알아요. 뱃사람이 매듭을 풀면 우리가 좋아하는 바람이 불어요. 또 다른 매듭을 풀면 강풍을 맞을 수 있고 만약 3번째, 4번째 매듭을 풀면 숲속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강풍이 불어요. 이 어린 소녀에게 마실 것을 좀 줄 수 없나요? 이 아이를 남자 12명만큼 강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남자 12명이라? 정말 그럴듯하군. 핀족 여인이 툴툴거렸다. 여자는 선반으로 가 돌돌만 커다란 짐승 가죽을 내려 펼쳤다. 그 가죽에는 희한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여자는 그 글을 읽어 내려갔다.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술록은 게르다를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다. 게르다는 애처로운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여자는 다시 눈을 깜빡였다. 여자는 술록을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술록의 머리에 얼음 조각 하나를 또 올려주며 속삭였다. 카이는 정말 눈의 여왕과 함께 있어. 거기 모든 게 그 아이한테 아주 잘 맞아. 그 아이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그 아이 심장에 눈에 작은 유리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이야. 그 유리 조각들을 빼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다시는 인간이 될 수 없을 거야. 눈의 여왕은 엄청난 힘으로 그 아이를 계속 붙잡아 둘 거야. 게르다가 뭔가 마실 걸 당신이 만들어줄 순 없나요? 전부 다 상대할 힘을 줄 수 없나요? 내가 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힘은 저 아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힘보다 크지 않아. 인간과 짐승들이 저 아이를 도우려 하는 거 안 보이니? 이 넓은 세상에서 저 아이가 애초에 맨발로 이렇게나 멀리까지 온 게 안 보여? 우리는 저 아이한테 그 힘에 대해 말하면 안 돼. 그 힘은 저 아이 마음속에 들어있어. 저 아이는 아주 사랑스럽고 순수하거든. 저 아이가 직접 눈의 여왕한테 가서 어린 카이에게서 그 유리 조각을 빼낼 수 없다면 우리가 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넌 저 어린 소녀를 그곳에 데리고 가. 눈에서 자라는 붉은 베리로 뒤덮인 커다란 관목에 내려놓아야 해. 그러고 나서 거기 서서 수다나 떨지 말고 얼른 이곳으로 와. 핀족 여인은 어린 게르다를 술록 위에 들어 올렸다. 술록은 있는 힘껏 달려갔다. 아, 신발과 장갑을 깜빡하고 놓고 왔네. 게르다가 소리쳤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신발과 장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하지만 술록은 감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술록은 전속력으로 달려 마침내 붉은 베리가 덮인 커다란 관목에 들어섰다. 이곳에서 술록은 게르다를 내려놓고 입을 맞추었다. 얼굴에는 반짝이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윽고 힘껏 달려 되돌아왔다. 게르다는 신발과 장갑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핀마크 한가운데 서 있었다. 게르다는 온 힘을 다해 뛰었다. 눈송이가 게르다를 향해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 눈송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오로라가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송이가 땅으로 휘몰아쳤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커졌다. 게르다는 돋보기로 눈송이를 보았을 때 무척 크고 기이해 보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곳에서 눈송이는 훨씬 더 괴기스럽고 으스스했다. 눈송이는 살아있었다. 이 눈송이는 눈의 여왕의 선발대로 정말 기괴한 모양이었다. 너무 많이 자란 흉측한 호저를 닮은 것도 있었다. 어떤 건 뙤를 튼 뱀처럼 생겼는데 사방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털을 죄다 곤두세운 뚱뚱한 어린 곰처럼 생긴 눈송이도 있었다. 모두 하얗게 반짝반짝 빛났다. 모두 살아있는 눈송이였다. 너무 추웠다. 게르다가 주의 기도를 읊조리자 입김이 구름처럼 눈앞에서 꽁꽁 얼었다. 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며 작은 천사들의 모습이 되었다. 연기 구름이 땅에 닿으며 점점 더 커져갔다. 천사들은 모두 머리에 투구를 쓰고 손에는 방패와 창을 들었다. 점점 더 늘어났다. 게르다가 기도를 마치자 한 무리 천사들이 게르다를 둘러싸고 있었다. 천사들은 창으로 끔찍한 눈송이들을 찌르고 수천 조각으로 베어버렸다. 게르다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경쾌하게 걸어갔다. 천사들이 게르다의 손과 발을 비벼 따뜻하게 해주었다. 게르다는 눈의 여왕의 궁전으로 힘차게 걸어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카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한다. 게르다는 카이의 마음속에서 아주 멀리 밀려났다. 카이는 게르다가 궁전 밖에 왔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눈의 여왕의 궁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그 뒷이야기. 성벽은 휘몰아치는 눈으로 창문과 문은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으로 지었다. 성에는 100개도 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은 바람에 휩쓸려온 눈으로 만들었다. 가장 큰 방은 수마일 뻗어 있었다. 방마다 오로라의 불꽃으로 환했다. 모두 엄청 크고 모두 텅 비었다.
모두 얼음장처럼 춥고 모두 화려했다. 즐거움의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북극곰이 폭풍의 음악에 맞춰 뒷발로 어기적 걸으며 최고의 예의범절을 과시하는 그런 사소한 춤도 없었다. 눈먼 곰의 가족도는 새끼들을 위해 수건을 숨기는 놀이를 하는 조촐한 파티도 열리지 않았다. 암컷 흰 여우들이 수다를 떨어대는 오후의 조촐한 커피 모임도 없었다. 눈의 여왕의 방은 다 텅 비고 크고 추웠다. 오르다는 규칙적으로 빛을 내 언제 가장 높고 언제 가장 낮을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드넓고 텅 빈 눈에 방 한가운데 꽁꽁 언 호수가 하나 있었다. 호수는 수천 조각으로 금이 가 있었지만 각각의 조각은 똑같은 모양이었다. 마치 위대한 장인의 작품처럼 보였다. 눈의 여왕은 집에 있을 때 그 호수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것을 이성의 거울 위에 앉는다고 말했다. 이 거울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물건이라고 했다. 카이는 추위에 온몸이 새파랗게 변해 거의 시커매졌다. 하지만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눈의 여왕이 입을 맞추고 떨지 않게 해주었다. 또한 카이의 심장은 거의 얼음으로 변해버렸다. 카이는 뾰족하고 납작한 얼음 조각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패턴으로 맞추려 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자그맣고 납작한 나무 조각들을 특정한 디자인으로 꿰맞추는 중국 퍼즐 게임과 비슷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 게임에서 조각을 교묘하게 늘어놓았다. 눈에 박힌 유리 조각 때문에 그 패턴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가장 중요해 보였다. 카이는 조각을 배열해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나 맞추고 싶어하는 한 가지 단어는 결코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 단어는 영원이었다.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내가 알아맞히면 넌 너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주겠다. 그리고 스케이트 한 벌도 새로 주지. 하지만 카이는 그걸 알아맞힐 수 없었다. 난 이제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겠다. 검은 가마솥을 들여다봐야 해.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다. 검은 가마솥이란 에트나 화산과 베수비오 화산을 뜻했다. 살짝 하얗게 칠해야 해. 그래야 하거든. 그러면 오렌지하고 포도나무가 마음을 푹 놓을 거야. 그러고는 날아가 버렸다. 카이는 그 텅 빈 얼음장 방 안에 혼자 앉아 얼음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었다. 머리에서 딱딱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 하도 꼿꼿하게 잠자코 앉아 있어서 누군가는 마치 얼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불현듯 게르다가 살을 애는 바람에 그 큰 문을 지나 성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게르다가 저녁 기도를 읊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게르다는 차갑고 텅 빈 넓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내 카이의 모습이 보였다. 카이를 한눈에 알아봤다. 얼른 달려가 품에 안았다. 카이를 꼭 껴안고 울부짖었다. 카이, 사랑하는 카이, 마침내 널 찾았어. 하지만 카이는 꼼짝 않은 채 꼿꼿하게 차갑게 앉아 있었다. 게르다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눈물이 카이의 몸에 떨어져 곧장 심장으로 들어갔다. 그 눈물이 얼음덩어리를 녹이고 그 안에 박힌 유리 조각을 태워 없앴다. 카이는 게르다를 올려다봤다. 그러자 게르다가 노래했다. 장미꽃이 달콤한 계곡에 틀림없이 예수의 아이가 있을지니. 카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실컷 눈물을 흘리고 나니 눈에 박힌 작은 유리 조각이 씻겨 나왔다. 게르다, 우리 사랑스러운 게르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 갔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카이는 게르다를 알아보고는 행복에게 어소리쳤다. 이윽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어 말했다. 여기 정말 춥다. 엄청 넓고 아무것도 없어. 카이는 게르다를 꼭 안았다. 게르다는 웃었다. 마침내 행복한 눈물이 게르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들의 행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유리조각조차 곁에서 춤을 추며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유리조각은 점차 지쳐갔다.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떨어지며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던 바로 그 단어를 만들었다. 카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온 세상과 새 스케이트 한 짝을 얻기 위해 찾아야만 하는 바로 그 단어를. 게르다는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뺨이 다시 발그레해졌다. 게르다는 카이의 눈에 입을 맞추었다. 카이의 눈이 게르다의 눈처럼 초롱초롱 빛났다. 게르다는 카이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었다. 카이는 다시 튼튼하고 건강해졌다. 눈의 여왕은 이제 언제든 내킬 때 돌아올지 모른다. 카이를 풀어준 말이 얼음덩이에 적혀 있었다.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맞잡고 거대한 성을 느릿느릿 빠져나왔다. 둘은 할머니에 대해, 지붕 위의 장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걸을 때마다 바람이 멎고 태양이 비쳤다. 빨간 베리로 뒤덮인 관목에 이르자 대기하고 있던 술록이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술록은 사랑스러운 술록짝과 함께 있었는데 그 술록에게는 이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우유가 있었다. 술록이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윽고 이 술록들이 게르다와 카이를 태우고 먼저 핀족 여인에게로 갔다. 아이들은 그곳 뜨거운 방에서 몸을 녹였다. 핀족 여인이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라프족 여인에게로 갔다. 라프족 여인은 이들에게 새 옷을 만들어주고 썰매를 태워주었다. 술록 두 마리는 함께 북쪽 끝까지 나란히 달렸다. 이제 처음으로 초록 봉우리가 보였다. 이곳에서 카이와 게르다는 술록 두 마리와 라프족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작은 새들이 처음으로 짹짹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에는 이제 초록 봉우리가 가득했다. 문득 숲에서 말을 탄 소녀가 당당하게 나왔다. 게르다는 그 말을 알아봤다. 그 말은 한때 황금마차를 몰았었다. 말에 탄 소녀는 머리에 빨간색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는 권총 두 자루를 차고 있었다. 바로 그 산적의 딸이었다. 산적딸은 집에 있는 게 지겨워져 북극 나라로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그곳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은 넓으니 산적딸이 갈 수 있는 곳은 널려 있었다. 산적딸은 게르다를 한눈에 알아봤다. 게르다 또한 산적딸을 알아봤다. 즐거운 만남이었다. 산적딸이 카이에게 말했다. 너 돌아다니는데 일가견이 있구나. 누군가 널 위해 지구 끝까지 달려갈 만한 가치가 너한테 있는지 정말 알고 싶네. 하지만 게르다는 산적딸의 뺨을 토닥이며 왕자와 공주에 대해 물었다. 둘은 외국으로 여행 중이야. 게르다에게 알려주었다. 까마귀는? 아, 까마귀는 죽었어. 까마귀의 사랑이 이제 혼자가 되었어. 그 까마귀는 검은 양털 조각을 다리에 두르고 있어. 자기 연민에 빠졌어. 모두 터무니없는 짓이야. 이제 네 이야기 좀 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카이를 찾아냈는지. 산적딸이 말했다. 게르다와 카이는 산적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쿠, 얼씨구. 그럼 다 잘 되었네. 산적딸은 악수를 나누고 둘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나갔다.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꽉 잡았다. 길을 걷는 내내 화창한 봄날씨가 이어졌다. 땅은 초록으로 물들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커다란 마을에 높은 첨탑이 눈에 들어왔다. 둘이 살던 마을이다. 게르다와 카이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걸어가 계단을 올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게 떠나올 때와 똑같았다. 시계가 째깍거리고 시계바늘이 시간을 알려줬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한 가지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열린 창문으로 지붕이 장미가 보였다. 작은 의자 2개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카이와 게르다는 그의 의자에 앉아 서로 손을 꼭 잡았다. 둘 모두 마치 몹쓸 꿈이었던 것처럼 눈에 여왕이 살던 궁정의 차갑고 호화로운 텅 빈 공간을 까맣게 잊었다. 할머니는 신의 선한 햇빛을 받으며 자리에 앉아 성서를 읽어주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둘은 자신들이 부르던 오랜 성가의 뜻을 마침내 깨달았다. 장미꽃이 달콤한 계곡에 틀림없이 예수의 아이가 있을지니. 둘은 이제 어른이 되어 그곳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였다. 이제 여름이 되었다. 따뜻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신 책은 눈의 여왕. 4편부터 마지막 7편입니다. 함께 들어주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이곳은 비가 많이 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이 글은 공유마당에 있는 김선희님의 번역글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